경기구단과 LG아트센터가 같은 시기 해다 가블러를 올리며 때 아닌 해다 대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립극단은 박정희 단장의 부임 후 첫 연출작으로 2012년 배우 이혜영 씨에게 각종 연기상을 안겼던 국내 초연 버전을 다시 준비했고, LG아트센터는 개관 25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 공연에서 32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하는 배우 이영애 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주로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두 배우의 격돌이 심지어 공연 시기와 기간까지 비슷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헤다 가블러는 현대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르웨이 극작가 헬리크 입센의 작품으로, 입센은 대표작인 인형의 집이나 유령, 민중의 적, 사회의 기둥 등에서 사회의 규범과 억압된 개인, 근대적 자아의 각성과 인간성의 해방, 여성의 문제를 다루며 시민 비극의 전통을 확고하게 확립했습니다. 그 이전의 고전주의 연극에서 영웅의 숭고한 비극이나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희극으로 다룬 것과 달리, 고전극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진 적이 없는 일반 시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입센의 작품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으며, 대표작인 인형의 집은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헤다 가블러의 주인공 헤다는 여성 햄릿이라고도 불리는 문제적 인물입니다. 복잡한 심리 때문에 다툼적으로 해석되는 인물이기에 배우에게도 의욕을 고취시키는 도전적인 역할입니다. 가블러는 결혼 전의 성으로 극은 헤다가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시작되기에 헤다 가블러가 아니라 헤다 테스만이 된 다음이지만, 극 초반 시고모인 테스만 부인의 입을 빌려 그 가블러 장군의 딸이라고 지칭되며 극 내내 헤다 가블러로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습니다. 원작자인 입스는 이 같은 작품의 제목에 대해 이 이름을 붙인 나의 의도는 헤다는 개인으로 남편의 아내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딸로서 인정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첫째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다는 남편의 아내로 살다 개인으로 각성하는 인형의 집 노라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그의 뒤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로 인해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는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딸로 머물러 있는 여성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화두는 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해진 현 시점에는 다소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지점은 아버지의 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로 이동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남편 테스만도 시고모 테스만 부인도 헤다를 아내나 두카며느리로 여기기보다는 가블러 장군의 딸로 먼저 인식하며, 헤다가 자신들의 아내 그리고 두카며느리라는 사실에 대해 새삼스럽게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었지만 이들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투명한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귀족 여성인 헤다와 중산층 남성인 테스만 사이에는 신분의 격차가 있으며, 테스만은 헤다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이 가져본 것 중에 최고라며 헤다를 비싼 트로피 취급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스만은 헤다와 결혼하기 위해 고모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분수에 맞지 않는 크고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등 무리를 해야 했는데, 이는 테스만에게는 헤다를 아내로 얻기 위해 인생을 건 통 큰 투자였습니다.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지만 헤다에게 테스만과의 결혼 생활은 아무런 설렘도 자극도 없는 지루하고 따분한 권태뿐입니다. 헤다의 신혼집에 테아와 브라크, 에일렛이 차례로 찾아오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테아는 헤다와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며, 에일렛은 헤다의 과거 연인으로 테스만과는 학문적 라이벌이고, 테아와는 현재 연인 사이로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판사인 브라크는 헤다와 테스만 부부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헤다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에일릿이 새로 출간한 책이 학계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헤다와 테스만은 서로 다른 이유로 놀랍니다. 테스만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던 자신의 교수 임용이 에일렛으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헤다는 학창시절 자신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던 테아가 에일렛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며 학문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헤다는 자신이 태아보다 에일렛에게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에일렛은 술과 유흥을 즐기던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학문을 탐구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에일렛을 과거로 돌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헤다의 집에 테스만과 브라크, 에일렛 세 남자가 모입니다. 마침 브라크의 집에서 남자들만의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초대를 완강하게 거절했던 에일렛은 헤다의 도발에 끊었던 술을 마시고 파티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브라크의 파티는 극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만취한 상태로 브라크의 집을 나선 에일렛은 자신이 인생을 바쳐 완성한 역작인 다음 책의 수기 원고를 잃어버리고 길에 떨어진 원고를 습득한 것은 테스만입니다. 테스만은 에일렛에게 원고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헤다에게 보여줍니다. 원고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에일렛은 헤다에게서 받은 권총으로 자살하고 에일렛이 자살에 사용한 권총이 헤다의 것임을 알게 된 브라크는 이를 이용해 헤다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브라크는 에일렛의 죽음이 헤다가 기대했던 것처럼 주체적인 의지에 따른 결단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알려주는데요. 에일렛을 뜻대로 움직이는 데 실패하고 자신 앞에는 브라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생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은 헤다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원작 희곡이 세상에 나온 19세기 말은 신분제 사회가 붕괴하고 부르주아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헤다와 테스만의 결혼은 그러한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인데요. 헤다는 사회의 변화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우뚝 서 있고자 했던 단독자이자 이단자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갈망하던 헤다는 그 자유의지가 박탈되는 순간 자기 보호를 위해 자살이라는 자기 파괴를 선택합니다. 현대의 연출가들은 헤다를 시대상에 묶어두지 않고 현대사회 속 개인으로 해석하며 다양한 버전의 공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현대적인 연출로도 극 중에서 헤다를 누르고 있는 억압이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억압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겪는 것이라거나 인간 개인으로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로 종속되지 않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본인의 원래 위치를 지키는 헤다 같은 특별한 여성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억압입니다. 그렇기에 시대를 지운 연출로도 남성의 보조자나 조력자 지위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위치성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테스만과 에일렛이 자신들의 연구 실적이나 책 출간으로 교수직을 두고 경쟁자가 되는 것과 달리 헤다와 테아는 스스로의 학문적 성취나 직업적 성공이 아니라 에일렛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두고 경쟁자가 됩니다. 연출에 따라 감춰지기도 하지만 브라크의 집에서 남자들의 파티가 열리는 날 헤다의 집에 방문한 테아는 늦은 밤 집까지 데려다줄 남성이 없어 헤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브라크에게 약점을 잡혀 그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헤다의 모습은 남성에 의해 위기를 맞는 취약한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헤다 가블러의 초연은 1891년 독일 뮌헨 레지덴츠 테아터에서 올려졌는데요. 평론가들은 헤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혹평으로 반응했습니다. 입생 권위자인 김미애 한양대 연극영화과 명예교수는 헤다를 입센이 그린 여성 인물들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현대적인 캐릭터이자 째를 앞서 조산된 여성이었다고 설명하며 입센 생전에 그와 같은 혹평을 받은 것은 헤다가 당시 시대가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희 연출의 국립극단 버전은 초연 무대와 달리 헤다를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해석했는데요. 극 초반에는 헤다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묻는 테스만 부인의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헤다가 에일렛의 원고를 불태우기 전에 원고를 아기처럼 안고 어르는 듯한 장면 등에서 모성에 대한 힌트를 심어두고 있습니다. 헤다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되어야 했지만 되지 않은 여성입니다. 헤다는 아버지의 딸에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로 순환하는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벗어난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 헤다가 자식 같은 원고를 불태우는 모습은 자식을 살해하는 메데이아의 모습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메데이아가 남편 이아손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식들의 목숨을 앗아갔듯이 헤다는 에일렛에게서 가장 중요한 원고를 불태움으로써 그의 미래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LG 아트센터의 헤다 가블러는 극단 돌파구의 전인철 연출이 영국의 연극 연출가이자 영화 감독인 리처드 이어가 각색한 희곡을 바탕으로 좀 더 현대적인 프로덕션을 선보였는데요. 차갑고 기하학적인 공간에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되어 있고 배우들은 자신들의 장면이 끝나도 퇴장하지 않고 무대에 머물러 헤다의 집이 신혼집이 아니라 마치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대극장 공연의 상층 관객들을 고려해 헤다가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는 주요 장면에서는 하녀 베르테가 촬영한 영상이 무대 뒷면에 송출되며 인물의 표정 연기까지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헤다 가블러는 이혜영과 이영애 두 배우의 격돌이 유독 화제가 되었지만 이 두 버전이 다는 아닙니다. 극단 텐마르에서는 배우 방은희 씨를 주인공으로 한 동명 작품을, 극단 즉각 반응은 현대의 대한민국으로 배경을 바꾸고 이름까지 현지화한 슈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슈미는 헤다 가블러의 한국 이름입니다.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가 아버지의 인형이었다가 남편의 인형이 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처절한 각성을 담아내며 여성 해방의 기수가 되었다면 결혼한 뒤에도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딸로 존재하는 헤다 가블러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통해 실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가부장제가 부여하는 역할 규범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무대의 중심에 선 여성을 만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선택지가 해방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여성의 위치성을 다시금 씁쓸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헤다 가블러에서 디오니소스는 아름다움의 신이자 창조와 파괴의 신으로 헤다가 가닿고자 하는 이상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성의 죽음은 끝내 아름다움과 결합해야 되는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성과 아름다움과 죽음, 이 미학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현대의 창작자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